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내 집 찾기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괜찮아요. 오늘 저랑 같이 한국의 아주 독특한 주거 문화를 쉽고 또 재미있게 한번 파헤쳐 볼 거거든요. 나에게 딱 맞는 집을 찾는 그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K-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나도 저런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맛있는 음식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지만 직접 거기서 살아보는 건 또 완전히 다른 경험이겠죠. 그런데 막상 한국에서 집을 구하려고 하면 싶은 순간들이 좀 있을 거예요. 특히 매달 내는 월세 없이 큰 돈을 맡기고 사는 전세 제도 같은 건 정말 독특하거든요. 오늘 그 모든 궁금증을 하나하나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옛날의 한옥부터 지금 하늘을 찌를 듯한 아파트까지 오늘날 한국의 주거 환경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지 그 큰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한국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됐고 사람들이 전부 도시로 몰려들면서 지금처럼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모여 사는 고층 아파트가 주된 주거 형태가 된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아파트는 지하철역 근처처럼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고요. 단지 안에 놀이터나 헬스장 같은 편의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층간소음 문제인데요. 이게 이웃 간에 아주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물론 한국의 아파트만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훨씬 다양한 선택지가 있죠.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가구, 다세대처럼 이름은 비슷한데 속은 완전히 다른 이 헷갈리는 주택 종류들을 확실하게 구분해 드릴게요. 일단 한국의 집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건물 하나를 한 가구가 통째로 쓰는 거고요. 공동주택은 피자 한 판을 여러 조각으로 나눈 것처럼 한 건물 안에 여러 집이 독립적으로 모여 사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여기가 제일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 표 하나면 정리가 끝납니다. 다가구는 건물 주인이 딱 한 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입자가 한 명의 집주인이랑 계약하는 거죠. 반면에 다세대나 연립은 우리 집, 옆집 주인이 다 달라요. 그리고 5층 이상으로 높게 지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핵심은 주인이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 그리고 몇 층이냐 이거예요. 자, 이제 집의 종류는 대충 알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바로 돈 문제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을걸요? 한국의 독특한 임대 방식, 전세와 월세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류의 집에 살지 골랐다면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해야죠. 그래서 돈은 어떻게 내나요? 바로 여기에 한국만의 아주 특별한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집을 빌릴 땐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전세 아니면 월세. 월세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죠. 보증금 조금 내고 매달 집세를 내는 거요. 근데 전세는 완전히 달라요. 집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큰 보증금을 한 번에 맡기면 그 대신 매달 내는 월세가 아예 없습니다. 네, 0원이에요. 이 전세라는 시스템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목돈을 집주인한테 맡기고 그 대가로 2년 동안 월세 한 푼 안 내고 공짜로 사는 거예요. 집주인은 그 목돈을 은행에 넣어두거나 다른 것에 투자해서 이익을 얻고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세입자는 자기가 냈던 보증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죠? 물론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예 내 집을 소유하는 걸 자가라고 하고요. 요즘엔 전세 보증금이 너무 비싸져서 전세와 월세를 섞은 반전세 형태도 아주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해 정부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좋은 제도도 있습니다. 자, 이제 머릿속으로는 거의 전문가가 되셨죠? 그럼 이제 직접 발로 뛰는 실전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완벽한 내 집,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을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한국 사람들이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들이에요. 교통이나 편의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자녀가 있는 집은 학군,
그러니까 주변 교육 환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좋은 학교 근처로 이사 가려는 열기가 어마어마해서 이게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세금처럼 정말 큰 돈이 오고 가는데 계약을 잘못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가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거래를 합니다. 이분들이 복잡한 서류 작업부터 법적인 문제까지 다 확인해 주니까요. 이게 가장 확실하고 마음 편한 방법이에요. 와, 드디어 마음에 쏙 드는 집을 구해서 이사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아주 특별한 한국의 문화를 즐길 시간입니다. 한국에서는 새 집으로 이사하면 꼭 하는 행사가 있어요. 바로 집들인데요. 가족, 친구, 동료들을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 집에서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해 하고 다 같이 축복해주는 아주 따뜻한 전통 파티랍니다. 그런데 집들이에 초대받으면 선물을 뭘 사가야 할까요? 바로 두루마리 휴지나 세제입니다. 좀 뜬금없다고요? 여기엔 아주 귀여운 의미가 숨어 있어요. 휴지는 앞으로의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라는 뜻이고요. 세제는 거품처럼 좋은 일과 재물이 마구마구 불어나라는 뜻이래요. 정말 재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보니까 나라마다 새 집을 축하하는 방식이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죠? 미국은 말 그대로 집을 따뜻하게 데우는 파티를 열고 중국은 폭죽을 터뜨리고 러시아에서는 고양이가 행운의 첫 손님이라니 그중에서도 한국의 휴지와 세제 선물은 정말 독특하고 기억에 쏙 남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저와 함께 한국의 집 구하기 여정을 쭉 함께 하셨는데요. 월세가 없는 전세제도, 거품처럼 부자 되라는 의미의 세제 선물,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까지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신기하고 인상 깊으셨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더 재미있게 기억에 남을 거예요.